나는 늘 그냥 사무실 여자였다.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 별명처럼 존재감 없고 필요할 때만 부려먹히는 그런 사람. 지은아, 커피 좀 타와. 지은아, 자료 정리해. 이 매일 반복되는 그 말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왜냐하면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서울의 이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면서 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참아왔다. 남편은 실직한 지 2년,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빚은 쌓여만 갔다. 그래서 참았다. 상사의 무시, 동료들의 험담, 모두.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야심차게 시작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꿈은 마케터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자애가 무슨 마케팅이야? 사무보조나 해 입사 면접에서 들은 말, 그 후로 나는 보조 역할에 갇혔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도 지은 씨는 그냥 메모나 해느라고 치부당했다. 특히 팀장님, 그는 나를 편한 사람으로 봤다. 야근할 때마다 나를 부르고 개인 심부름까지 시켰다. 지은아, 내 와이프 생일 선물 좀 골라봐. 웃기지? 나는 결혼한 여자인데. 가장 아픈 건 동료들로부터였다. 특히 수진 언니. 그녀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회사에서 스타였다. 미모와 말솜씨로 상사들의 총애를 받았고 나를 은근히 깔보았다. 지은이 너 왜 그렇게 참아? 나 같으면 진작 때려쳤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이용했다. 자신의 실수를 나에게 떠넘기고 공을 독차지했다. 한 번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그녀가 잘못 준비했는데 나에게 내가 확인 안 했어 라고 뒤집어 씌웠다. 상사 앞에서 나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남편은 그냥 그만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나는 점점 무뎌졌다. 웃음 뒤에 숨긴 분노가 쌓여갔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회사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줄 날이 올까?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클라이언트가 왔다. 대기업 임원, 우리 회사에게는 생존의 열쇠였다. 그는 프로젝트를 맡기러 왔고 우리 팀 전체가 나섰다. 나는 평소처럼 뒤에서 자료를 나르고 커피를 따랐다. 그런데 그가 나를 지목했다. 저 여직원분, 아이디어가 좋네요. 당신과 일하고 싶어요. 모두가 충격받았다. 나 포함해서.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팀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수진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클라이언트, 김상무님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까 자료 설명할 때 당신이 추가한 그 부분. 시장 분석이 날카로웠어요. 다른 분들은 표준적이지만 당신은 다르네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 자료는 수진 언니가 만든 거였지만 내가 밤새워 수정한 거였다. 그녀가 대충 해라고 넘긴 걸 내가 고쳤던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무슨 짓 한 거야? 클라이언트가 왜 너만 지목해?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제가 자료 수정했어요.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그는 코웃음 쳤다.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아마 착각일 거야. 다음부터는 나서지 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5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수진 언니는 더했다. 얘야,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 자료 훔친 거야. 그녀의 눈에 질투가 번뜩였다. 나는 전니가 부탁했잖아 라고 항변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집에 돌아와 그날 일을 곱씹었다. 왜 나만 선택됐을까? 김상무님은 나의 잠재력을 봤을까? 아니면 우연.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다음 날 김상무님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당신을 메인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보조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장님까지 나서서 지은 씨, 잘해라 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압력이 따랐다. 팀장님은 너 때문에 프로젝트 망치면 책임져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동료들은 나를 왕따시켰다. 커피를 타오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대신 험담이 늘었다. 걔가 무슨 수로? 뒷배 있나 봐.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5년 동안 참아온 나, 이제 나서면 어떻게 될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상무님과 미팅할 때마다 그는 나를 칭찬했다. 당신처럼 세심한 사람은 처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뛸 뻔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는 지옥이었다. 수진 언니가 자료를 일부러 왜곡해서 주고 팀장님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다.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라고 우기며. 나는 또 참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압박은 심해졌다. 김상무님은 매주 미팅에서 나를 칭찬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반대였다. 지은이 너 너무 나대지 마. 클라이언트가 착각한 거야. 동료들의 말에 특히 수진 언니는 노골적이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미팅 때마다 웃기만 하면서 그녀는 내 뒤에서 상사에게 험담을 했다. 지은이가 자료를 엉망으로 해서 제가 고쳤어요.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나는 입 다물 수밖에. 집에서의 삶도 변했다. 남편은 잘 됐네, 승진할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는 여전히 실직 중이었고 나의 성공이 그를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너만 바빠지면 집안일은 그의 말에 나는 피곤한 몸으로 설거지를 했다. 아이는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왜 나한테? 그러다 변곡점이 왔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내가 밤새워 만든 거였다. 데이터 분석, 시장 예측, 모두 내 손으로. 미팅에서 김상무님은 감탄했다. 이건 최고예요. 지은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이득 볼 것 같아요. 하지만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 아이디어는 제가 지휘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노력이 또 훔쳐가다니. 미팅 후 수진 언니가 비아냥거렸다. 너 기대했어. 현실 봐. 그날 밤 나는 무너졌다. 집에서 혼자 앉아 눈물이 흘렀다. 5년 동안의 모욕, 배신 모두 떠올랐다. 상사의 심부름, 동료들의 험담, 가족의 기대.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 그 순간 결정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음 미팅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 가족은?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분노가 더 컸다. 다음 미팅 날 나는 자료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말할 거야. 김상무님 앞에서 팀장님과 수진 언니의 거짓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팀장님은 미소 짓고 수진 언니는 여유로웠다. 미팅이 시작되자 팀장님은 지은 씨가 보조로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김상무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회를 노렸다. 상무님,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팀장님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지은아, 자료나 넘겨. 나는 멈칫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았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분석은 제가 한 거예요. 팀장님은 지휘만 하셨고 수진 씨는 자료를 왜곡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상무님의 눈이 커졌다. 팀장님은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수진 언니는 증거 있어. 라고 비웃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과 수정 기록을 보여줬다. 여기 증거예요. 제가 밤새워 고친 거예요. 김상무님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지은 씨,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요. 하지만 회사 내부 문제는 그는 말을 흐렸다. 미팅 후 사장님에게 불려갔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클라이언트 앞에서 회사 망신 주냐? 나는 진실을 말한 거요 라고 항변했지만 그는 너 혼자서 프로젝트 할 수 있냐? 팀워크가 중요해 라고 했다. 그날 나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 그런 짓 하면 해고야. 집에 돌아와 후회와 분노가 뒤섞였다. 왜 진실이 벌이 돼? 하지만 김상무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 씨, 당신과 따로 일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제안이었다. 연봉 2배, 마케터 자리. 나는 망설였다. 가족, 동료들 모두. 하지만 그건 기회였다. 복수의 시작.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도피, 하지만 5년의 고통을 생각하니 결심이 섰다. 네, 가겠습니다. 김상무님은 기뻐했다. 잘 선택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나는 사표를 썼다. 사장님은 놀라며 왜? 프로젝트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했지만 나는 더 나은 기회가 생겼어요 라고만 말했다. 팀장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너 때문에 프로젝트 어떻게 해? 수진 언니는 나를 붙잡고 야, 너 진짜 갈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라고 했다. 미안. 웃겼다. 그녀의 배신을 떠올리니 언니가 미안해야지라고 대꾸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압박받았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짐을 챙겨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새 회사에서 나는 마케터로 시작했다. 김상무님은 나를 믿어줬다. 자유롭게 해보세요.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내 자신감이 돌아왔다. 옛 회사 소식은 가끔 들렸다. 내 이직 후 그 프로젝트가 엉망이 됐다고. 팀장님은 책임을 지고 강등됐고 수진 언니는 실수로 징계를 받았다. 복수. 아니, 그냥 후과였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난 거지? 집안도 변했다. 남편은 잘됐네 라고 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너 이제 나보다 번해. 그의 말에 나는 우리 함께 노력하자 라고 했지만 그는 점점 멀어졌다. 아이는 정말 멋져 라고 했지만 나는 피곤했다. 성공의 대가인가?
새 회사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아, 회사 어렵다. 내가 없으니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과거의 아픔만큼 컸을까? 아마 아닐 테지.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승진했다. 지은 씨, 팀장 되어 김 상무님의 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5년 만에 인정받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구멍이 있었다. 가족. 남편은 점점 술에 빠졌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의 탓하기. 나는 내가 노력 안 하잖아 라고 처음으로 소리쳤다. 싸움이 잦아졌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울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자문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빈자리를 남겼다. 그러다 옛 회사로부터 소식이 왔다. 파산 직전. 팀장님은 퇴사하고 수진 언니는 이직 실패로 고생 중. 나는 만족했을까? 아니, 그냥 씁쓸했다. 그들의 잘못이 내 인생을 바꿨지만 나도 변했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승진 후 나는 더 바빠졌다. 미팅, 출장, 모두.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은 또 늦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에 질투가 보였다. 너 이제 나 안 봐. 그의 말에 나는 지쳤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결국 이혼 얘기가 나왔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의 말,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옛 회사 사람들을 만났다. 우연히 카페에서 수진 언니?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그녀의 사과. 나는 지나간 일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용서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망가진 게 내 복수였다. 새 프로젝트에서 나는 리더가 됐다. 팀원들을 대할 때 과거의 나를 생각했다. 모두의 의견을 듣자 내 변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행복인가?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남편은 아이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싸웠다. 너 때문에 파탄 났어. 그의 탓.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그의 무능, 나의 희생. 판사는 나에게 유리했다. 아이 양육권, 재산 분할.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아이는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회사에서 나는 스타가 됐다. 지은 팀장님, 최고예요. 팀원들의 말, 김상무님은 당신 덕분에 회사 성장했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안 됐다. 수진 언니로부터 마지막 연락. 나 해외로 간다. 새 출발. 그녀의 말. 나는 잘 지내 라고 답했다. 그녀의 후회. 그게 내 위안이었다. 이혼 후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회사 일과 육아 균형이 어렵지만 버텼다. 아이는 엄마 강해라고 했다.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새 삶에서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참았던 나, 이제는 말한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옛 팀장님 소식. 그는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자만이 그를 망쳤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가.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밤에 가끔 생각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하지만 후회 없다. 나는 나답게 산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한강을 보며 앉았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출렁였다. 과거의 나, 그 사무실 여자는 사라졌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다. 가족, 친구, 순수함.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를 남긴다.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내가 아이에게 한 말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그럼 말하는 게 항상 행복을 가져올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끝없는 숙제다.